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양담소를 찾아주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양소영입니다. 현행법상 친양자 입양은 혼인 중인 부부만 가능합니다. 독신자는 어떤 조건에서도 허용되지 않았는데요. 이 때문에 미혼 독신자의 경우 양자를 키우려는 의사와 능력이 충분하더라도 일반 입양만 신청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달라지는데요. 법무부는 미혼 독신자에게 친양자 입양을 허용하는 내용의 민법, 가사소송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어떤 점이 달라질까요? 법무법인 승인 양소영 변호사입니다. 네, 친양자 입양이라는 것은요, 일반 입양과 다른 점이 이제 친생 부모와의 관계가 종료됩니다. 따라서 자동으로 양 부모만이 부모가 되고, 그래서 양 부모의 성과 본을 따르도록 하고 있고요. 상속이나 이런 부분도 친부모에게서는 종료가 되기 때문에 양 부모로부터만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현행 민법은 친양자 입양의 요건을 혼인 중인 부부가 공동으로 입양할 것이라고 규정을 하고 있어요. 이 때문에 이제 미혼 독신자의 경우에 양자를 키우려는 의사와 능력이 있더라도 친양자 입양을 할 수가 없었는데요. 이제 개정안에 따르면 혼인 중인 부부가 아니라도 할 수 있기 때문에 25세 이상의 분이라면 독신자라도 친양자를 입양할 수 있게 될 거라는 거죠. 자녀 보호에 소홀함이 없도록 입양 허가 시에 가정법원이 이제 고려해야 되는 필수 요소에 양육 상황, 양육 능력뿐만 아니라 양육 시간, 그리고 입양 후에 양육 환경을 추가해서 충실한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합니다. 이제 아무래도 그 독신의 경우에 혼자서 이제 부양을 하다 보면 아이의 양육에 이제 문제가 혹시 생길 것이 아니냐, 이런 점이 이제 걱정이 되는 시선들이 있을 테니까요. 이에 대해서 조금 더 충실하게 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자, 달라지는 내용이 또 있는데요. 법무부는 상속 시에 유류분 권리자에게 형제 자매를 삭제하는 내용으로 민법 개정안도 입법 예고를 했습니다. 지금은 이제 형제자매가 독립적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경우가 많아져서 상속분에 대한 기대를 보정할 필요성이 낮아졌다. 이렇게 설명을 했네요. 사실 저도 이제 상담을 하다 보면 연락도 하고 지내지 않는, 내가 어떻게 사는지도 관심도 없는 형제자매들에게 내가 왜 상속을 해줘야 되느냐. 특히 이제 그 1인 가구가 많아지고 있어서 그런 내용으로 유언을 하고 싶다고 오시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아마 이제 이런 분들 때문에, 이런 분들이 이제 다른 곳에, 좋은 곳에, 내가 원하는 곳에 기부를 했을 때 형제자매가 유류분 청구를 할 수 있다고 하면 굉장히 좌절하시는 분들이 많았거든요. 아마 이제 이런 것 때문에 법무부에서 민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것 같습니다. 아울러서 상속과 관련해서 이제 우리 민법이 개정된 지 굉장히 오래됐는데 전반적인 제도 개편이 조금 상속과 관련해서 이루어졌으면 바람이 있네요. 화나고 답답하고 억울한 당신의 법률 고민 함께 풀어볼게요. 오늘은 하나은행 100년 리빙 트러스트 센터 배정식 센터장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배정식입니다. 신탁센터에도 자녀들의 이혼 문제를 들고 오는 부모님의 상담이 있습니까? 네, 늘고 있습니다. 결혼만 하면 이제 끝날 줄 알았는데 말씀을 들어보면 자녀가 네. 있는 상태에서 또 헤어지는 부부 문제는 당사자들만의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자녀들의 이혼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계시는 이제 그 부모님들 경우인데요. 네네.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통계 자료를 보니까 2020년도 평균 이혼 연령이 뭐 남자들 같은 경우는 49.4세, 여자들은 46세로 조금씩 연령이 이제 높아지는 추세라고 합니다. 네. 근데 이제 자녀들 이혼도 문제지만 이혼한 자녀가 갑작스럽게 어떤 유고가 발생할 때에는 고령의 부모들의 그 상속 그 셈법, 상속 고민은 더 깊어지는 그런 경우를 만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오늘 준비된 사연 만나보고 또 네.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50대 주부인 제겐 친정 오빠가 있습니다. 오빠와는 어릴 적부터 사이가 좋았는데요. 일찍 아버지가 돌아가신 것 빼고는 저희 남매는 부족함 없이 자랐습니다. 오빠와 저는 각자 결혼해 가정을 이루었죠. 오빠는 결혼 후에 새언니와 사이가 좋아 보였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혼을 했습니다. 특별히 사이가 나쁠 일도 없어 보였지만 식구들의 반대에도 오빠의 완강한 태도로 결국 이혼을 했습니다. 오빠의 아이들은 유학 중으로 아이들 외갓집 식구들과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오빠는 이혼 후 몇 해 지나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저와 친정엄마는 갑작스런 오빠의 죽음으로 충격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장례를 치르고 오빠 유품을 정리해야 했죠. 오빠 유품은 엄마와 제가 정리를 했는데 그때 새언니의 외도로 오빠가 이혼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일로 엄마가 큰 충격에 빠졌는데 이후 친손주들과도 관계까지 소원해졌습니다. 이젠 엄마도 본인의 상속관계를 명확히 하고 싶어 하십니다. 남은 아파트와 가지고 있는 현금은 옆에서 자신을 돌보는 저에게만 주겠다며 방안을 마련하자고 하는데요. 어떤 방법이 좋을까요? 네, 아들을 잃은 충격에 며느리의 외도까지 알게 된 어머님은 정말 힘드실 것 같네요. 네, 살해자분 같은 경우 갑자기 이런 사실을 알게 되다 보니까 어머님 충격이 매우 클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오빠의 자녀들, 할머니 입장에서는 손주들과의 관계도 좀 소원해지시지 않았나 이렇게 싶습니다. 그러게요. 사연의 집 어머님은 그래서 상속을 지금 좀 고민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네네. 이게 법정 상속은 하실 생각이 없는 것 같습니다. 네네. 이제 어머님 뜻이 그러시다면 미리 스스로 준비를 좀 잘해서 본인의 원하는 대로 상속 계획을 좀 세우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이제 준비를 하지 않고 법정 상속을 하게 된다면 상속인으로서는 살해자인 딸과 대습 상속인인 손주들이 되겠죠. 네, 아들이 사망을 했으니까 이제 네네. 손주들이 대습 상속을 상속인이 하게 될 되는 겁니다. 거군요. 예. 그런데 이제 만약 조카들이 미성년자라면 친권자인 며느리가 재산 이전을 서로 협의를 해야 될 거고요. 아, 네. 그러다 보면 어머님이나 살해자분 입장에서도 상당히 난감한 상황이 연출될 것 같습니다. 아, 그래서 이제 어머님이 더 그렇게 하기를 싫어하시겠군요. 네네. 이게 이제 미성년자 자녀들이 손주들이 대습 상속에서 재산을 받게 된다면 당연히 이제 남아 있는 부모가 며느리밖에 네. 없으니까 그렇죠. 며느리가 친권자가 돼서 그 재산을 관리하게 된다. 네. 이런 상황이 싫으실 것 같습니다. 네네. 그러면 어떤 방법이 좋을까요? 네, 이제 유언장하고 신탁 방법 이런 걸 네. 이제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두 가지 방법 중에 살해자분의 경우를 보면 친정 엄마가 이제 고령이시고 네. 현금 재산이 있기 때문에 신탁 방법을 활용하기를 더 좀 권유해 드립니다. 특히 이제 모친 같은 경우는 상속이 발생하면 세금 측면에서는 이제 배우자 상속 공제를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네. 단순히 일괄 공제 5억만을 공제를 받고 그 금액 초과 금액에는 이제 상속세가 발생이 되겠죠. 네. 그런데 이제 본인의 노후를 위해서 어머님 입장에서도 잘 쓸 수 있도록 하는 설계 방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딸을 위해서 딸이 본인의 이제 예금 관리를 하는 어떤 지급 청구 대리인으로 설정이 된다든지 네. 그리고 남는 자금을 상속하는 그런 이제 신탁 방법을 설정하시는 게 더 좀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면 이제 그 금전 지급과 관련해서 이제 딸이 관리를 하면서 이와 관련한 비용을 쓰고 그렇죠. 이제 남은 부분을 가져가는 네네. 형태로 신탁을 설정한다는 그렇습니다. 거. 노후자금 네. 설정을 먼저 해서 본인의 네. 이제 생활비라든지 간병비 이런 대비책도 해놓고 남는 것에 대한 상속 부분도 같이 준비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네. 신탁에 맡긴 금전 재산을 그럼 다 써버린 경우, 네. 아파트만 남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자금이 좀 부족하지 않을까 싶기도 그렇죠. 한데요. 예. 그래도 이제 아파트가 있기 때문에 집 한 채가 남는다면 그때 이제 아파트를 매각해서 노후 자금으로 쓸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제 후견인이 필요한 상태라면 그때 이제 법정 후견을 신청을 한다든지 그래서 아파트를 매각해서 노후 자금으로 쓸 수 있을 겁니다. 네. 자, 그런데 이제 법정 후견인을 신청하는 것도 결국 좀 관계가 소원한 조카들과 협의를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실무적으로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좀 임의 후견이라든지 다른 방법을 생각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그게 이제 우리 센터장님 말씀은 이제 그 성년 후견, 법정 후견인을 법원에 신청을 하는 경우에 네. 이제 그 특별히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으면은 이제 원하는 사람으로 후견이 지정이 될 텐데 네네. 이제 손주들이 나타나서 자신들이 할머니의 후견이 되겠다라고 네네. 나설 수 있으면 그때 이제 복잡한 상황이 될 수 있으니까 네네. 이제 미리 임의 후견인이라 해서 이제 우리 어머님이 후견인을 지정해서 미리 이제 등기를 해 놓으면
그 후견 계약에 의해서 후견인이 정해지니까 네네. 그런 방법을 활용하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이군요. 네네, 그렇습니다. 네. 그 지금 이제 우리 유류분이라는 제도가 있잖아요. 네네. 네. 그래서 이렇게 유언을 하거나 증여를 할 경우에 유류분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네. 뭐 이제 법무부에서 형제간에는 뭐 유류분 제도를 제한하겠다라는 입법 예고가 있지만 그래도 네. 유류분 자체는 뭐 강행 규정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고려를 네.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좀 참조하실 만한 내용이 작년에 신탁한 재산은 1년이 경과되면 유류분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이제 이런 판결이 나왔기 때문에 네. 그 부분도 조금 고려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판결이 최종적으로 확정된 판결인가요? 1심 판결과 2심에서 이제 진행이 됐고요. 네. 상고 부분은 원고가 취하를 했기 때문에 네. 포기를 했기 때문에 네. 이제 하급심에서 이제 확정이 1심 판결로 됐고. 확정된 네. 상태입니다. 대법원에서 판결이 나온 것은 아니지만 일단은 네. 그 사건은 좀 확정이 됐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이미 후견 계약과 신탁 계약을 함께 추진을 이렇게 같이 한다면은 따님 입장에서 조금 마음이 놓일 수 있을 것 같긴 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이제 자녀들이 이혼하거나 뭐 혹시 사망하더라도 네.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이제 굉장히 복잡한 이제 상속 계획이 고민으로 남게 되는데요. 네. 이제 후견 제도, 특히 이제 본인이 스스로 후견인을 정하는 임의 후견 계약과 그다음에 본인의 노후 관리를 하는 신탁 계약 두 가지를 결합시켜서 진행을 한다면 좀 더 고민을 좀 해결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이제 이혼한 자녀가 있는 경우에 그 또 미성년 자녀 손주들이 상속을 하게 되면 이에 대해서 관리까지 네. 그걸 전부 다 고민하시는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 관련해서 한번 논의를 나눠봤네요. 이런 비슷한 고민 하시는 분들께 도움이 됐으면 좋겠네요. 네네. 오늘 또 하나은행 배정식 센터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양담소는 내일도 문을 엽니다. 악동 뮤지션의 시간과 낙엽 들려드릴게요. 양소영이었습니다.